좋아요, 댓글, 온갖 관심, 그런 거 받기 싫으면 사진은 왜 올리는 걸까요? 빠돌이, 악플러, 하여튼 이 모든 게 싫으면 애초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야죠. 사진 올리는 순간 모든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WNBA 선수가 말이죠. 레이업 성공보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개수에 더 신경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젤리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저지른 기행은 찐팬들마저 뒷목 잡게 만들어서 결국 그녀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죠. 리스가 안 좋은 의미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케이틀린 클락은 체육관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막힌 상상 하나. 만약에 리스가 셀카 찍는 시간만큼 농구 연습에 시간을 쏟았다면 어땠을까요? 현실은 레드카펫 위에서 폼 잡고 연봉 적다고 징징대고 결국엔 창피해서 SNS 계정까지 폭파시켜버렸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반면에 케이틀린, 클락은 농구 유니폼을 입은 로키 발보아처럼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면서도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죠? 두 선수 정말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태에 대해 레전드 선수인 수버드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면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요즘 젊은 선수들이 프로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걸 보면 정말 재밌고 보람있고 또 흥미롭습니다. 케이틀린과 엔젤이 딱 좋은 예시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 WNBA 신인 선수가 본인 SNS 계정에 삭제 버튼을 누르느라 바쁜 동안 다른 한 명은 코트 위에서 경쟁자들을 삭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 선수의 너무나도 다른 오프시즌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요즘 선수들은 훨씬 더 일찍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의 사업체,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WNBA까지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든 것의 판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먼저 에인젤리스부터 보죠. 스스로를 바이유 밥이라고 칭하는 이 선수는 농구 실력 향상보다는 그 별명에 걸맞게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벌인 해프닝은 바로 모카색 애니멀 프린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건데요. 옆트임이 어찌나 깊은지 웬만한 블록슛보다 더 효과적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패션쇼가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옷을 입고 사진까지 올려놓고 성상품화되는 건 싫다고 불평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참 웃기죠? 제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든 울고불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미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녀가 WNBA의 차세대 스타가 되겠다는 희망보다도 더 빨리 펑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녀의 새 전야 의상이 프로 운동선수가 입기엔 좀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스 팬분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여전히 틱톡과 트위터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으니까요.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그 옷을 입고 싶고 스스로 만족스럽고 몸매도 훌륭하고 WNBA에서 뛰는 선수인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징징대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죠. 혹시 그녀의 틱톡 영상들 본 적 있나요? 왁싱을 받은 후에 자기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 말이에요. 파란색 왁스로 중요 부위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네, 제발 당신이 얼마나 성상품화되고 있는지 더 말해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대체 어쩌자는 건지. 자, 문제는 이겁니다. 리스가 자기가 얼마나 멋진지에 대한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느라 바쁜 동안 비평가들은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녀의 SNS 활동은 온통 패션과 개인 브랜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본업인 농구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마치 점프슛 좀 쏠 줄 아는 카다시안이 되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점프슛 파트가 선택사항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력을 더 키우고 싶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체육관에 가서 훈련에 매진하고 또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죠.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케이틀린 클라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그 선수 말입니다.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걸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선수요. 물론 코트 밖에서도 활동을 하긴 하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골프도 가끔 치고요.
근데 이 선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로 코트 위입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클라크의 비시즌 훈련 메뉴를 보면 베테랑 프로 선수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면요. 누가 사진 찍을 포즈를 완벽하게 다듬고 있을 때 클라크는 자기 기량을 완벽하게 다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회, 기술 훈련, 그리고 진짜 농구를 한다니까요. 참 신박한 발상이죠? 새로운 감독이 와서 전술도 짜주고 새로운 경기 운영 방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알리아 보스턴이나 켈시 미첼, 렉시얼 같은 선수들과 또 한 해를 보내게 될 테고요. 거기에다 피버 구단이 비시즌 동안 자유계약이든 뭐든 수를 써서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진을 보강할 수도 있죠. 클라크는 단순히 자기 장점만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이로운 수준인 슛 정확도에 만족하지 않고 몸을 더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미드레인지 플로터 슛을 장착하고 왼손 기술까지 연마하고 있죠. 이건 마치 리스가 인스타그램으로 모래성을 쌓는 동안 클라크는 거대한 농구 제국을 건설하는 느낌이랄까요? 게시물로 말이죠. 근데 어쩌면 리스에게는 WNBA, 전설의 조언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제 유일한 조언은 보통 그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농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당신의 원동력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엔젤리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려고 애쓰는 동안 슈버드가 리스의 선수,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한 팩트 폭격을 날렸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WNBA의 살아있는 전설이 최근에 이 논쟁에 참전했는데 전혀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다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슈버드가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던진 조언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고 있죠. 과연 이게 리스의 선수 생명을 구하려는 걸까? 아니면 몰락을 예언하는 걸까 하고요. 그게 당신의 발판이라는 거죠. 엔젤리스에게는 팟캐스트가 있죠. 그게 그녀가 팟캐스터가 되기 위한 발판인 셈이고요. 그렇죠. 무엇이든 간에 그 지점까지 데려다주는 수단이 바로 농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그 부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버드가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선수들의 개인 브랜드와 코트 위 실력을 비교할 땐 마치 리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까지 대화에 끌어들였죠. 킹 제임스가 코트 밖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도 훈련은 절대 빼먹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코트 밖의 약속들 말이죠. 이건 마치 리스 앞에 거울을 들이대고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차이가 보이니? 하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버드의 경고는 단순히 체육관 훈련 몇 번 빠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더 큰 그림, 즉 장기적인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 선수의 경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요. 그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봐, 카메라 말고 농구공에 집중하라고. 이건 균형의 문제예요. 그 균형을 찾아야만 하죠. 그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다른 선수들, 특히 사업과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남자 선수들을 보면요. 르브론이 훈련을 거르는 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 찾으시나요? 버드가 이렇게 주옥 같은 지혜의 말을 쏟아내는 동안 리스는 어디 있었을까요? 뻔하죠. 레드카펫 행사 다니고 팟캐스트 인터뷰하고 자기 연봉에 대해 불평하느라 바빴겠죠. 이건 진짜 WNBA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리얼리티쇼 주인공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WNBA 선수가 되는데 집중하는 대신이에요. 중요한 건 버드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전설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절대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녀는 선수들이 본업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없이 봐왔을 겁니다. 이 바다 끝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뻔하고 씁쓸하죠. 선수 생명은 짧아져지고 기량은 녹슬고 말이에요. 결국 왕년에 잘 나갔지 소리나 듣게 되는 신세로 가는 직행 티켓을 끊는 셈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들 있잖아요. 케이틀린 클라크 영상 보면 다 큰 남자 선수들이 얼굴 앞에 바싹 붙어서 어떻게든 슛 하나 못 넣게 막으려고 기를 쓰거든요. 온갖 방해가 다 들어오죠. 근데 이상하게 엔젤리스 얼굴 앞에는 수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꾸 본인이 장거리 슈터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 선수는 골 밑에서 싸워주는 선수인데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시겠어요? 본인 실력보다 미디어에 어떻게 비칠지에 더 신경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레이업 슛이 WNBA 코트가 아니라 틱톡에나 어울릴 법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온라인에 널린 리스의 민망한 플레이 영상만 모아도 한참 나올걸요? 이게 바로 버드 같은 레전드들이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리스는 여전히 농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글쎄요, 그게 바이유 바비라는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것도 온갖 편집으로 잔뜩 멋부린 영상 말고 진짜 훈련 영상 말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브랜드가 본업인 농구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케이틀린, 클라크는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그런 말 있잖아요. 거물들이 짖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거물들이 에인젤리스를 향해 제대로 지저대고 있습니다. 이젠 그냥 몇몇 유튜버들이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비평가들이 단체로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리스를 칭찬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죠. 들어보세요. 팀 성적은 바닥을 쳤죠. 본인은 루키죠. 시즌 막판엔 부상 핑계로 빠졌죠. 자기 자랑은 끝이 없죠. 팀의 최고 선수는 쫓아내듯 내보냈죠. 감독은 잘렸죠. 근데 그러자마자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초 만에 온갖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말이에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선 바스톨 스포츠의 대표인 데이브 포트노이부터 보죠. 이 양반 원래 말 가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 스포트라이트 중독자이신 농구 선수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포트노이는 미스의 수준 이하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죠. 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당신의 팀 1라운드 지명 선수가 그런 시즌을 보냈고 그런 논란을 일으켰고 뭔가 미심쩍은 부상으로 빠지겠다고 요청하더니 갑자기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리그 전체에 대해 가십이나 떠들고 있어요. 루키 주제에 말이죠. 제발요. 그 시간에 케이틀린은 뭐 하냐고요? 그냥 체육관에 처박혀서 훈련만 해요. 그 선수한테선 잡음 하나 안 들리잖아요. 오로지 농구에만 신경 쓰니까요. 저까지 흥분하게 만드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포트노이는 리스가 파는 이미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리스가 코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거죠. 레드카펫 행사라든가 끝도 없이 올라오는 SNS 게시물, 나 좀 봐달라는 식의 행동들 말이에요. 포트노이의 요점은 팬들은 인플루언서가 영향력 자랑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농구 선수가 농구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에인젤, 화보 찍을 시간에 점프슛 연습이나 좀 하지 그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리스가 한숨 돌리나 싶을 때 샤킬 오닐이 등판합니다. 샥은 그냥 기평가가 아니죠. LSU의 전설이자 리스의 멘토고 코트 위에서의 지배력과 코트 밖에서의 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샥이 입을 열면 다들 주목하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야, 좀 아프네요. 넌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넌 여자 앤투안 제이미슨이야. 앤투안 제이미슨이 누군지 알아? 그 선수는 자기만의 슈폼으로 2만 점이나 넣었어. 모든 사람의 슈폼이 스테판 커리 같을 순 없잖아. 네 슛은 그냥 네 슛인 거야. 농구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거 절대 칭찬 아닙니다. 제이미슨은 재능 있는 선수였지만 슈퍼스타라는 기대치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거든요. 샥은 베이직슬리 리스가 딱 그 정도 선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슈퍼스타인 세하는 롤플레이어. 딱 그 짝이죠. 요즘 이렇게 말이 많은데 리스라면 당연히 체육관으로 달려갔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안티들한테 실력으로 보여주려고 말이죠. 근데 웬걸요? 어림도 없어요. 리스가 요즘 신경 쓰는 건 딱 하나뿐인 것 같거든요. 바로 SNS 관리죠. 그 빡세게 편집한 3점 슛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누가 속아 넘어간답니까? 엔젤은 지난 시즌에 WNBA 전체에서 골대 5피트 안쪽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선수였어요. 이건 뭐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야투율이 형편없었거든요. 키가 6피트 3인치나 돼서 골밑 플레이를 하는데 야투 성공률이 고작 39점 1%였으니까요.
아니 오해는 마세요. 리스가 농구에 사생활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트 밖에서의 구설수가 코트 위에서의 실력보다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스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진짜 헌신이 뭔지 아세요? 케이틀린 클락이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어떤 선수들이 인기나 끌고 레드카펫이나 쫓아다닐 때 클락은 위대함을 향해 달리고 있거든요. 장담하는데 그녀의 오프시즌 훈련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걸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농구를 하려고 노력해요. 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농구요.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겠어? 하고요. 글쎄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클락은 그냥 체육관에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그곳을 자기만의 농구 연구소로 만들어버렸죠. 프로 선수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근력 운동에 기계마저 지치게 할 슈전습, 그리고 연습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열한 실전 훈련까지.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클락은 단순히 시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자신의 기술을 다듬고 있어요. 자신의 플레이에서 특정 부분들을 레이저처럼 집중 공략해서 최고를 넘어 막을 수 없는 선수로 거듭나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훈련을 보셨다면 이 훈련 때문에 케이틀린 클락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녀에게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화려한 강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애쓰는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좁은 공간에서의 볼 핸들링입니다. 케이틀린, 클락은 이미 공을 다루는 데 있어 마법사 같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턴오버 1위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물론 여기에는 팀 동료들이 그녀의 기상천외한 한 차원 높은 패스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있어요. 동료들조차 예상 못한 그런 패스들이었으니까요. 올림픽 휴식기 이후 나아지긴 했지만 그녀가 받는 강력한 압박 수비는 여전합니다. 더블팀, 트리플팀 수비는 거의 매일 밤 치르는 의식 수준이죠. 클락은 압박 속에서 컨트롤을 더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레인지 게임. 이건 엄청난 업그레이드예요. 클락의 전설적인 로고샷 3점슛과 림 근처에서의 지배력은 모두가 알죠. 지난 시즌 그녀는 골대 5피트 안에서 무려 62%라는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미드레인지 슛, 그게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상대팀들은 그녀가 그 슛을 쏘도록 유도하며 그 약점을 파고들었죠. 이제 그녀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믿을만한 프로터와 풀업 점퍼를 자기 무기고에 추가하면서 더욱 치명적이고 거의 막기 불가능한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락은 몸싸움을 이겨내며 마무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녀는 골밑으로 돌파하는 걸 두려워한 적은 없지만 WNBA의 몸싸움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단순 기술 얘기가 아니라 거친 몸싸움을 버텨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골밑에서 버티려면 밀고 부딪히는 건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처럼 훈련하면서 피지컬과 힘을 키우는 클라크는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전부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클라크는 지금 실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완전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더블팀 수비에도 끄떡없는 케이틀린 클라크, 장기인 3점슛에다 믿음직한 미드레인지 게임까지 갖추고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림에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모습을요. 이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후연장에 틀어박혀서 농구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WNBA 나머지 팀들한테는요.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왜냐면 안 그래도 루키 시절부터 이미 경이로운 수준이었고 어쩌면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는요. 여기에다 끝도 없는 슛거리와 쿼터백 수준의 칼날 같은 패스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슈퍼맨한테 비행 능력과 히트 비전에 더해서 크립토나이트 면역까지 주는 꼴이죠. 엄청난 스피드와 초인적인 힘은 물론이고요. 다음 시즌 소비수들은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곧 풀어놓을 악몽을 맞이할 준비요.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데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천자는 곧 지붕일 뿐이다 라고요. 케이틀린 클라크의 경기력에는 정말 한계가 없어요. 그녀의 시야 때문이죠. 제가 볼 때 가장 돋보이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코트 비전이죠. 게다가 그녀처럼 그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 말 다 했죠? 자, 근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빡세게 훈련하면 분명히 대가가 따르지 않겠냐고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요. 땡!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클라크는 자기 경기력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도 아주 제대로 쌓고 있거든요. 제대로라는 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근본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농구에 대한 열정과 팬들이죠. 체육관에서 그렇게 긴 시간 땀 흘리면서도 클라크는 자선 활동이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간도 만들고 있어요. 그냥 SNS에 관심 끌려고 사진 올리거나 키보드 배틀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녀는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일 대단한 건 이 모든 거라면서도 자기 훈련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루를 25시간으로 쓰는 비법이라도 알아낸 것 같달까요? 수비수 입장에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 공이 골대에 안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요. 이게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가 도달할 수 있는 위대함의 경지예요. 수비의 유일한 희망이 상대의 실수라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클라크는 자신의 여정을 팬들과 공유하는 걸 망설이지 않아요.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그냥 화려한 사진만 모아놓은 전시장이 아니에요. 그녀의 피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거죠. 최고가 되려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고 팬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수나 시청률만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WNBA 선수 유니폼을 입고 싶어 하거나 관련 상품을 사려는 걸 보면요. 뭐든 가네요. 아니면 그 선수의 농구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발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진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WNBA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클라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녀는 증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면서도 농구를 최우선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와 돈 되는 스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경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볼까요? 엔젤리스가 대중의 관심에 취해 있을 동안 케이틀린 클락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위스의 비시즌은 레드카펫을 밟고 언론의 얼굴을 비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과연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면에 클락은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조용히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WNBA, 나 대학 농구를 관람하게 된다면 그럴수록 여자 농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이 드러나죠. WNBA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매일 코트에 나와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클락은 오직 우승이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있는데 리스는 글쎄요. 우선순위를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거 아세요? 2025 시즌이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이고 누가 그저 반짝 스타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버와 스카이의 경기가 다음 시즌에 5번이나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